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9월달도 벌써 21일로 접어드네요. 아침 저녁으로 그 더운 여름이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이번 주 21일부터 시작되는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외 요인들, 그리고 해외 주가들, 환율 등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대략적으로 대외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장이죠. 주간 전망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파동으로 보아서 저는 12,000이 이미 5번 파동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조정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꽤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구름대 상단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 통상 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를 제가 매번 일목균형표에서 말씀드리듯이 전환선이 먼저 상승하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끝이다. 그러면 이제 만사 휴이다.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미 전환선은 여기서 꺾인 상태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기서 벌써 교차가 됐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이 드디어 그저께부터 이제 구름 밑으로, 캔들 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보니까 현재 세 가지 단계를 거친 상태입니다. 이제 그나마 내려오다가 통상적으로 그 추세가 하락세로 바뀔 때 일단 주가가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기준선에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더 나스닥 지수 더 밀리면서 이제 구름 상단까지 내려오는 이런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세 같으면은 이런 조정은 구름의 장단에서 지지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더 내려가지고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과연 나스닥을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컨대 지금의 그 구름 상단에 다 있는 상태를 이제 하락 조정이 끝났고 이제 구름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설 것이라고 과연 지난 금요일 날에 장중 최저가 1793을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예컨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예컨대 RSI를 보면은 RSI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컨대 그 RSI는 심지어 100에서 제로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40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내려갈 수 있죠. 뭐 30이든 20이든 10이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30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시장이 과매도 되었다, 오버솔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의 바닥권 근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의 RSI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에 하락으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음 주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역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썩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다우 지수 또 마찬가지로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절한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되고 후행 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죠? 뭐 주가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만 그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다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구름 상단까지 안 내려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전 저점을 무너뜨리락 말락하는 이런 모습이고 RSI도 여전히 45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자, S&P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우처럼 역시 모든 것이 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뿐이지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단계인 전환선 꺾여 역전대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가 등등의 모든 단계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구름에 닿아 있는 이런 상태이죠. 근데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마저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파동에서 말하는 ABC, 조정으로 본다면 ABC에서 일단 A 파동을 먼저 무너뜨렸다가 되니까 C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개별 종목들, 근데 미국에서 나스닥 등등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자랑하는 소위 인텍트 관련 종목들, 팡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 시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존. 자, 이제 아마존을 보는데, 아마존 주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이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구름 상단에서 나름대로 좀 지지를 받는 듯 하더니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죠?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애플. 애플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약간의 다른 종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렇게 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테슬라는 꽤 반등하면서, 그죠? 꽤 반등하면서 다시 전환선 위로, 기준선 전환선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니까 테슬라 하나만은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아마존, 애플 또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소위 이제 인텍트 관련주입니다만은, 페이스북도 다시 보다시피 구름의 상단에 지지가 아니고 구름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알파벳은 구글은 더합니다. 구글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지어 구름의 지지를 받다가 구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구름 밖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미국에서 그야말로 뜨고 있는 팡 종목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팡 종목이 들어가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 팡 종목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아마존과 애플과 페이스북과 알파벳, 구글이 다 구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구름 밖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는 구름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페이스북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로 봤고, 환율을 보죠. 환율. 해외 시장에서 환율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 최근 들어서 그다지 싹 움직임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락세인 거는 같고요. 하락세 와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주가가 아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를 전환선이 꺾이고 두 개가 만나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하락세다. 하락세다라고. 주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전환선이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만났죠. 그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두 가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단계가 두 가지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은 아직까지 캔들이 걸렸으니까 아직까지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제가 후자를 쓰기 어려워가지고 지행스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행스팬도 역시 캔들에 딱 닿아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구름 위로 넘어가기에는 한참 멀었으니까 당장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듯이 기준선 위로 주가가 환율이 올라왔으니까, 예컨대 달러 인덱스를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달러 인덱스에서 타진 매수로 기준선을 넘어갔을 때 일부 매수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
물론 달러 인덱스를 사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타진 매수 사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싶다는 이야기죠. 현재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아마도 그런 그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상승 압력을 좀 더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예컨대 금요일 같은 경우에 크게 떨어져 가지고 장중에 11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감가가 1160원이니까 거의 10원 이상, 계산가 대비해서 10원 이상 떨어졌고요. 갭까지 나타났고요.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하락폭이 컸던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니까,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6.7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 원화가 평가절상 강세가 된 거고, 그게 이제 환율이 1160원까지 갔던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요일 날의 종가가 1160원인데,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중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NY라고 약칭이 되는 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H라는 환율이 있는데, CNY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환율이고요.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환율입니다. 반면에 CNH는 H라는 말이 뜻하듯이 홍콩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위안화 환율인데, CNY는 중국 정부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이긴 합니다만은, CNH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환율이니까 자유시장에서 환율이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환율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에서 실세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CNH가 지난 금요일 날 뉴욕장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CNH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위안화 환율이 오히려 위안화 입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왜 약세를 보였느냐? 틱톡과 위챗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금지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결국은 위안화의 약세, 평가절하를 다소간 유도했고요. 그것이 위안화 환율이 6.74 하던 것이 갑자기 6.77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이 6.7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1160까지 갔는데, 우리 시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끝난 이후에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올랐다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당연히 월요일 날 아침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소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대 원화 NDF 여객 시장에서의 달러 대 원화 환율 NDF 환율이 약 5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4원 6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160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월요일부터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SI도 30 밑에 바닥에 있다가 환율이 5원 이상 오르면 당연히 RSI도 돌아서면서 아마도 거꾸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RSI가 30 밑에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도 올라갈 것 같다면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으로 봐서는 그다지 썩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1160원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럭저럭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다지 하락폭을 늘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소폭이나마 그 모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거꾸로 해외에서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고, 그래서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평가절하, 월요일부터 평가절하 될 것 같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더더구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나스닥 시장도 금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주장하기로 다음 주에도 그다지 반등의 조짐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코스피 지수도, 역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코스피 시장 지수도 썩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수록 아무래도 조정 압력에 좀 더 노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거 지우고 보고 나스닥 지수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현재 이런 정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현재 봐서 아직까지 이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전환선과 기준선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가가 전환선을 살짝 건드린 정도였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전환선을 기준선 밑으로 다 내려와서 구름까지 닿아 있는 이런 모습이죠.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떤 상태이냐? 바로 나스닥이 내리기 직전의 모습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당장 나스닥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한 일주일 넘게 그런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동으로 말할 때 저는 2458까지가 이미 5번 파동이 다 왔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길고도 지루한 뭔가 조정이 있을 거라는 논리로 말한다면,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달러도 원화 환율도 올라갈 것 같다 하면 결국은 원화 환율도 달러대 우리 코스피 지수도 조금씩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에 뭐 외도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RSI도 점점 꺾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이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승 장세가 아니고 조정 장세라고 판단되는 시장에서 섣불리 현금을 몽땅 다 주식 사는데 때려 넣어버리면 나중에 정작 주가가 떨어지고 나거나 또는 좋은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없고, 있는 주식은 물려있고, 이래는 난감할 테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장에 있는 현금을 몽땅 다 주식에 넣기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조정 장세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주간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